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사우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당연히 멜로드라마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윤사마, 겨울연가, 뭐 한류 드라마 하면 뭐 미남이시네요. 뭐 이렇게 약간 멜로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되는 장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한 축은 뭐가 있냐면 가족 드라마라는 장르가 있죠. 그리고 사극, 최근 들어서는 장르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장르 드라마라고 하더라도 장르 드라마 안에도 우리는 소재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치우친 면들이 있죠. 의학 드라마 같은 장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릴러 장르, 뭐 이런 식으로 장르 드라마가 구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SF 장르는, 그리고 SF 판타지 장르, 이런 장르는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시도가 되지는 않았어요. 안 된 이유가 있죠. 한국에서 드라마라고 하면 조금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SF 같은 것들을 구현했을 때 제대로 구현해내지 않으면 어설픈 느낌으로,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만화 비하는 아니지만 만화 같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시도가 안 된 거고, 또 한 가지 축은 뭐가 있냐면 결국 CG라든지 이런 제작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만큼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가, 여기도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작품이 실제로 CG도 들어가고 하면 그만큼의 투자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규모도 굉장히 크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SF 판타지 드라마가 잘 안 나왔던 건데, 최근에 루카, 그 다음에 이 시지프스라는 작품이 동시에 막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새롭게 우리나라도 이제 SF 판타지 장르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미 너무 많은 드라마들이 나와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안으로서 SF 장르에 굉장히 주목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SF 장르를 조금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돈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투자비가 그만큼 들어오느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시도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투자도 지금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작품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아쉽게도 200억이 들어간 두 작품 다 200억 제작비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200억이 들어간 작품, 그런 대작이라고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성취가 크진 않았다라는 거에 저의 결론입니다. 사실 물론 시지프스는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만, 루카는 이제 종영했거든요. 시즌 1이. 시즌 1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루카 더 비기닝이라고 뒤에 제목이 붙여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창세기처럼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시즌 2를 겨냥한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시즌 1의 완성도가 생각보다는 좀 떨어졌다. 애초에 기대는 굉장히 컸습니다. 천성일 작가, 거기다가 김웅선 감독님, 제가 두 분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김웅선 감독님은 손더게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완전 팬이 됐고, 그 다음에 천성일 작가는 추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완전 팬이 된, 그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는 거, 거기다가 김래원이라는 배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작품은 굉장히 의도나 기획 의도는 굉장히 거창하고 컸던 반면에, 그거를 구현하는 연출과 대본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가지 못한 작품이 됐습니다. 시지프스는 아직 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방영된 내용만 갖고 보면 이 작품도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지금 기대만큼을 채워주지 못하는 작품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고편만으로 봤을 때는 아포칼립스를 다룬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가 망한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세계를 그려낸다거나 구현해낸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거기서 이 작품 그 미래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과학자를 뭐 구해내고, 그 다음에 과학자가 뭘 하려고 하는 거를
뭐 막기도 하고 아니면 도와주기도 하는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 자체, 이런 시도 자체가 TV 드라마에서 이런 걸 시도를 한 게 굉장히 일단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작품이 나왔을 때는 액션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대본도 조금은 뭐라고요, 완성도 있게 구성된 것 같지가 않고, 액션 연출은 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뭐 와이어 액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설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면 주인공은 왜 그런 통설이 있잖아요. 총알이 아무리 많이 날라와도 총에 안 맞는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액션들이 조금 구성이 많이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작품 아니었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앞으로 남은 뭐 편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그렇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작년에 SF 판타지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됐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김은숙 작가의 더킹, 영혼의 군주, 이 작품은 320억이 들어간 작품이죠. 굉장히 크죠, 덩어리가. 뭐 김은숙 작가가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평행세계라는 거를 다뤘기 때문에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대한제국, 하나는 대한민국. 근데 이 두 세계가 각각 존재해야 되는 세계인데 두 개 사이에 통로가 연결되면서 생기는 어떤 혼란을 이제 그린 거거든요. 혼돈 상황을. 생각보다 작품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두 개가 막 겹치면서. 그리고 사실은 이걸 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미스가 많았습니다. 왜? 복잡한 세계를 연출은 조금 심플하게 대중들한테 설득시켜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그 CG, 오프닝 CG에 잘못 들어가 있는 어떤 신사 느낌의 그 건물 때문에 외생 논란이 있었고, 뒷부분에 가면 사실은 너무 많은 PPL 때문에 저도 좀 곤란하게 보면서 너무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PPL 논란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2회까지 10%, 11% 정도 시청률을 유지하던 드라마가 계속 추락을 해서 나중에는 뭐 6%대까지 추락하는, 이제 김은숙 작가로서는 좀 뼈아픈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앨리스라는 작품도 굉장히 SF 판타지를 했던 건데, 이거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미래에서 현재로 와가지고 막 꼬이는 얘기를 그렸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역시 이것도 복잡했다, 전반적으로. 물론 복잡한 얘기를 약간 심파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는데 그게 완성도를 높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아쉬움이 남은 작품이었고, 작년에 카이로스가 괜찮았던 작품이었거든요. 카이로스는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전화로 연결되는 어떤 타임 크로싱이라고 설명을 돼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작품이었는데 내용도 괜찮았고 구성도 괜찮았어요. 근데 역시 복잡하더라, 이 얘기 자체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률이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좀 아쉬움, 그런 걸 남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SF 장르들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도 자체는 좋았지만 그만한 어떤 성취나 완성도나 이런 걸 만들어내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걸 아직까지는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제작 능력이 떨어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넷플릭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들어가 있는 우리 드라마들, 킹덤이라던가 스위트홈이라던가 이런 작품 보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지만, 그리고 거기엔 굉장히 가상의 세계, 허구의 이야기를 그리지만 굉장히 완성도 높게 만들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첫째, 제작비. 물론 제작비가 뭐 200억이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억 하면 굉장히 대작, 블록버스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해외 작품들은 보면 200억이 그렇게 큰 단위가 아니에요. 뭐 진짜 굉장히 거대한 작품 같은 경우는 한 편에 200억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200억이라는 단위가 왜 우리가 대작이라고 붙었냐면, 예전에 멜로드라마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중에 200억을 쓴다는 거는 대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SF 판타지 장르 같은 거를 한다면 200억을 가지고 대작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작비 압력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대부분 편성 시간에 맞춰져서 제작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1년 전에 기획이 돼서
편성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때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만드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완성도를 그냥 충분히 채워주기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런 관행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이미 OTT 시대에 다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상황에서 이런 제작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SF 판타지처럼 좀 더 완성도를 기울여야 될 편집과 애초 시작할 때의 기획, 대본 뭐 이런 것들, 연출적인 거, CG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좀 더 여유롭게 작품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 작품 중심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작품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간대 편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방식의 새로운 드라마 제작 시스템도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SF 판타지 장르 드라마들이 최근에 많이 시도가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동시에 이게 갖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깔아줘야 향후에는 이런 시도를 통해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고 시스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채널 사우나 이야기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